전문가들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다음의 5가지를 강조합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마지막 컴퓨팅 사고력이 그것인데요. 내 자녀를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래아이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협업 능력과 관련해서 일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첫째, 컴퓨팅 사고력이 왜 중요한지. 둘째, 컴퓨팅 사고력이 도대체 뭔지. 마지막으로 셋째, 실생활에서 틈틈이 우리 자녀들에게 컴퓨팅 사고력을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클로드3라고 해서 얼마 전 3월 4일에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적어도 프로그램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클로드3가 챗GPT4 유료 버전보다 월등히 좋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자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3개월 걸려서 개발한 앱을 클로드3를 이용해서 3시간 30분 만에 개발할 수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근데 챗GPT4는 전체 소스 코드까지는 생성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클로드3는 전체 소스 코드까지 생성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 복사해다가 실제로 빈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 컴파일해서 실행해 봤더니 몇 가지 디버깅 해주는 거 말고는 진짜로 멀쩡하게 앱이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젠 정말로 개발자가 코드를 직접 짜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대신 인간 개발자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미래 개발자들의 경쟁력은 소스 코드를 잘 짜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것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컴퓨팅 사고력이란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코딩까지 다 해주는 시대가 오면 결국 컴퓨팅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개발자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일머리라고 하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팅 사고를 접목시킨다면 훨씬 더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줘야 하고요.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이나 일상 속에서 훈련을 시켜줘야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틈틈이 말이죠. 자, 그럼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적 사고가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다루기 쉬운 작은 문제들로 쪼갠 다음에 이 쪼개진 문제들을 어떤 순서대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더 쉽게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생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컴퓨터 과학회에서는 이 컴퓨팅적 사고를 다음의 6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 분해, 패턴 인식, 논리, 추상화, 알고리즘, 그리고 평가가 그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렇게 4가지로 추려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문제 분해입니다. 복잡하거나 큰 문제를 작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 분해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단계 물을 끓인다. 2단계 면과 스프를 넣는다. 3단계 3분 동안 끓인다. 4단계 그릇에 담아서 먹는다. 이렇게 작은 행동 단위별로 할 일을 쪼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패턴 인식입니다. 반복되는 유형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라면 끓이기 문제로 예를 들면 어떤 라면을 끓이던 간에 매번 비슷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끓인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면 다음에 어떤 라면을 끓이더라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패턴을 찾는 것이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것은 컴퓨팅 사고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고 또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다시 라면을 예로 들면 물이 끓기 전에 면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것. 물이 끓고 나서 면과 스프를 넣어야 라면이 제대로 끓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리죠. 순서가 뒤바뀌면 왜 안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논리입니다. 네 번째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복잡한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양이나 끓이는 시간 같은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지 라면 포장지의 색깔이나 모양 같이 덜 중요한 정보는 무시하는 거죠. 다섯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일을 처리하는 단계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에요. 라면을 끓이는 단계를 정확한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순서대로 단계별로 정확하게 라면을 끓이면 처음 끓이는 사람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한 일을 돌아보고 잘했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인 다음에 맛을 보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는 생각의 과정이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은 컴퓨터 과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컴퓨팅 사고력이 왜 중요한지, 컴퓨팅 사고력이 뭔지도 알아봤어요. 그럼 컴퓨팅 사고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길러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문제 분해에서부터 평가까지 6가지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달달달 외우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습관처럼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정에서 이 6가지를 모두 챙겨주려고 욕심부리면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힘들어요. 딱 하나만 챙겨주세요. 집중하세요.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고 차례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해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주변에서는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해요. 그런데 경험해봤던 문제면 괜찮은데 처음 접해본 문제다. 이럴 때 갑자기 멍해지고 사고가 정지되는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주변에 있어요. 이건 평소에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거나 소심한 성향의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순간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곁에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금세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쑥쑥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생각하는 힘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극해 주세요. 문제가 어려울 땐 더 작은 문제들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면 더 쉽단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이죠.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길러집니다. 새로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접했을 때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또 해결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생각하는 힘,
생각의 근육을 평소에 꾸준히 키워줘야 해요. 오늘은 제가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줘야 할지 그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렸어요. 6가지 다 챙기면 힘드니까 딱 한 가지만 챙겨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건지는 영상 다시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평소에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아이 TV는 초중등 학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